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있나 한번 같이 좀 살펴보죠. 그 소비주 가운데서 좀 만만한 친구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오늘도 한번 좋은 종목이 뭐가 있는지 뒤적뒤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원래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안 빠졌죠, 그죠?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살짝 애매하네요. 조금만 더 빠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안 빠져가지고 조금 애매한 국면에 있네요. 그죠? 자,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그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이 지점에서 되게 잘 잡았어요, 저점을. 근데 지금 여기서 빵 뛰었죠,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이 갭을 아예 메꾸지도 않고 계속 이 상단에서 놀고 있어요. 완전 다른 차트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빠져요. 휠라홀딩스가 업황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휠라 상표권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그 다음에 그 아쿠시네트라고 미국의 골프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골프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영업이익이 이 회사가 400%까지 가량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쿠팡 쪽으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크게 가려면 여기서도 상단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게 면세점이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회복 국면까지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아쉽죠, 그죠? 여튼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이커머스 쪽하고 같이 연결고리도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만 더 밀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매출 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황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합리하긴 하지만 요런 소비주들 있잖아요, 요런 친구들은 물려도 그날 경기 회복 국면까지 끝까지 끌고 가버리지 뭐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담이 좀 덜 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지금 정도면은 조금 잡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게 잡으시고 좀 느긋하게 보세요. 그래서 아, 제발 수량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밀어주세요 하고 반대 투자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업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뭐 언제까지나 여튼 그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랑 함께 갈 거거든요. 그 친구가 언제 이제 좀 사그러들지만 보고 가져가시는 건데, 좀 나쁘게 생각하면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좀 더 확대돼가지고 좀 더 빠져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개념 잡고 지켜보시면 돼요. 하단 열어두고 저점 매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추천주였죠, 그죠? 요 타이밍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을 가져갔었죠. 한세 시럽이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4월 초 요때 드렸어요. 요때 드렸죠. 요때 드렸는데 상승분이 꽤 컸어요, 그죠? 근데 다시 좀 많이 뺐죠, 이제. 요 정도까지고, 그리고 요 정도까지 빼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린 또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기다리시면 되는데,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의류 OEM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위탁 생산 있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건비나 생산비가 적게 되는 곳에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오리지널, 이퀴먼트, 그리고 매니팩처링이죠. 그 직역을 하면은 주문자, 위탁 생산이죠, 그죠? 유명 브랜드들도 어디 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라든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렇게 다 라벨이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개발은 하고서 그거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따로 맡아서 하는 거를 OEM 업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산품 가운데서 한 30% 정도는 거의 다 OEM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이제 상반된 개념이 또 있죠. ODM이죠, 그죠? 오리지널 디벨롭멘트 매뉴팩처링이죠, 그죠? 제조업자, 뭐 개발 생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기획도 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OBM이 또 있죠. 이거는 뭐냐? 오리지널 브랜드 매뉴팩처링이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중요하진 않으니까 대강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OEM이라 했죠, 그죠? 요 한세 실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류 바이어한테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생산도 하고 그리고 수출도 하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OEM 뿐이 아니라 ODM도 같이 하긴 해요, 여기서.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어제 저기 중미 쪽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그냥 딱 세게 맞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세게 눌렸다가 지금 이 국면에서는 세게 튀었죠, 또. 그죠?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다시 백신 국면, 백신 장세를 맞이하면서 과도하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딱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본다면은 원재료가 인상이 좀 있었어요. 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원재료가 인상이 나와가지고 좀, 그러니까 마진 구조가 좀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됐고,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의류도 마찬가지인데, 의류 쪽은 미국 쪽 그 지표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미국 쪽 그 지표 가운데서 아직 재고액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생산을 더 지속할 여지가 아직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곡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마다. 근데 이게 재고가 풀이다, 그럼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직 요 재고도 제대로 충당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업황만 좀 돌아선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좀 튈 수 있겠죠, 우리 둘도. 그죠? 그럼 그게 언제일까요? 당연히 백신 경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점까지 끌고 간다, 지지부진하게라도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그걸 채워주는 거를 리스토킹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젠가 아무튼 뉴스가 한 번은 뜰 거예요. 언제 그 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의류업계 리스토킹 시작되나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류주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사야 되죠? 지금부터 슬슬 모아놔야죠. 언제 나올지 알고. 그죠? 가격은 제가 이 작가가 여기 어디야 4월에 밸류에이션 다 냈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괜찮은 가격이라고 딱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니까 의류주들이 그렇게까지 빠져줄 것 같진 않더라고요. 딱 제스처를 보면. 그죠? 그래서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중간 정도 지점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하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에 잡으신 다음에 기도하셔야죠.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 하면서 요 정도 지점 잡고 기다리시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모아두시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한 뭐 10월 그 정도 지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느긋하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한섬도 마찬가지죠. 좀 그냥 길게 보세요. 지금 당장 뭐 갈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류 업종 자체가 보복 소비 영향을 좀 크게 받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신 영향도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하나 있었죠. 그죠? 이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튀었죠. 그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막 고공행진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빼줬어요. 그죠? 거의 이 정도까지, 거의 근접하게 최초 추천가까지 내려와 줬어요. 이런 친구는 노래 볼만 하다 했죠.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만만하네요. 기업 설명 잠깐만 드리면, 예전 추천주였죠. 화성 인더스트리의 자회사거든요. 유명하죠. 그죠? 아디다스 여러분 많이 신잖아요. 삼성 슬리퍼 많이 신죠. 그 신발 ODM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복도 같이 하고요. 거의 80% 넘는 매출이 요 아디다스 신발에서 나와요. 화성 엔터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화성 인더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뭐 화학이라든지 금융 그쪽 유통 쪽으로도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매출은 요 화성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 잠깐만 설명드리면, 자 보세요. 화성 인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있어요. 화성 인더에서 원재료를 줍니다. 화성 엔터한테. 그리고 여기서 오더를 주면서 수수료를 받아요. 화성 인더는 그렇게 수익을 내는 회사고, 화성 엔터 같은 경우는 그걸 원재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서 어디로? 아디다스로 납품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화성 엔터 아래로 한 대여섯 개 기업이 아무튼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0%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성 인더가 한 70%, 엔터의 한 70% 정도, 60 몇 %인가 아무튼 그렇게 지분을 쥐고 있어요. 이렇게 산하 기업들이 그렇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요거는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아디다스잖아요. 이지부스트라고 좀 고가의 그런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세일 해가지고 고가에 팔리는 거죠. 실제 가격은 뭐 20만원 30만원대인데 리세일 돼가지고 뭐 한 100만원 돈 할 거예요. 100만원 15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매출로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 마찬가지로 실적이 다 회복이 될 거고요. 인도네시아 쪽으로 캐파 확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이 친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MS가 일단 먼저 살아나겠죠. 경기 회복 국면을 가면. 리포트에서 많이 보셨죠? 마켓 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하면 시장 점유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거예요. 이 친구도 화성 엔터프라이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저는 만만하다고 보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한 2분기 실적이 아마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을 건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난 죽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만 더 빼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한 3분기 정도까지 끌고 가주시면 됩니다. SJ그룹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 친구는 난리 났죠, 그죠? 이 친구도 한 4월 초에 드렸는데 요때죠, 그때, 그죠? 여기 한 요정도 됐을 거예요. 2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3만원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왔죠, 그죠? 자, SJ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죠?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칸골이죠. 칸골이 엄청 유명하죠, 그죠? 칸골하고 칸골 퀴즈가 있죠, 그죠? 헬렌 카민스키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싸죠, 그죠? 여기가 약간 명품, 준명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BTS, 여러분 좋아하시는 BTS가 마케팅을 해주고 있죠, 그죠?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백화점 쪽, 그리고 쇼핑몰 온라인까지 세 채널이 다 좋았어요. 딱 하나죠,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면세점이죠, 그죠? 면세점. 요거 하나 빼곤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노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눌렸던 기업들은 요거 보고 가는 거예요. 면세점 활성화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 반쪽짜리 정도 성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류 업체 쪽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지금 소비 지표 자체가 좀 살아나 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의 백신이죠, 그죠? 백신 접종률 한 50%, 최소한 50% 이상 들어가는 국면에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모든 경기가 다 살아나는, 소비 지표가 쫙 살아나는 국면, 그리고 항공길이 열리는 지점까지 데려가는 거.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좋죠. 기업 내용 너무 좋고요. 영업 무역도 있는데 이 친구는 추천을 안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웃도어죠, 그죠? 스포츠웨어 같은 거 하죠. 그리고 스포츠 의류라든지 신발 뭐 이런 거 OEM 하는 회사예요. 의류가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는 회사고, 코로나 때도 견조하게 방어를 했어요, 좀, 그죠? 안 꺾였어요, 별로, 그죠? 잘 가고 있고, 스위스 프리미엄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자전거 프리미엄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이 좀 잘 나왔었거든요. 보고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영업무역에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은 안 되지만 일단 제 기본 개념은 그냥 연말에 붙어갈수록, 좀 경기 회복 국면까지 붙어갈수록 우상할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이쪽 산업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리스토킹 나온다라는 기사를 보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강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요런 쪽으로 의류주는 요런 쪽으로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늘어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내용도 간단하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냥 경기 회복 국면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 8만원 초반이 바닥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지점까지 안 밀릴 것 같거든요. 요렇게 바닥 잡아두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타점 좋은데요, 오늘? 괜찮으셨는데요, 왜요? 설명 한번 조금만 드려볼게요. 자, 7월은요 기저 효과를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경제 상황이 평가를 받을 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그 지점과 대비해가지고 과대하게 해석되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저 효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그 소비 위축이 있었잖아요. 경제가 위축됐죠, 그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 지점하고 같이 직접 비교를 해버리면 이때 대비해서는 엄청난 성장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표들은 마치 이 기업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는, 좀 이렇게 부풀려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6월까지는 모든 소비 지표들이 백신 경제를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거든요. 2월부터 6월까지는 이렇게 쭉 왔어요. 근데 요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사그럴 가능성이 좀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가 저는 좀 과열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보는 편이에요. 흔히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 시총을 말하는 거, 시총 비율을 말하는 거죠. 국내 총 생산 대비해가지고 시총 비율을 말하는 지수를 버핏 지수라고 해요. 워렌 버핏이 이게 시장을 가늠하는 뭐 최고의 측정 도구다 하면서 뭐 이분 말에 의하면 80% 구간을 적정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서 상단, 그러니까 100% 이상 구간으로 들어서면 조금 그 증시가 거품이 꼈다 이렇게 좀 본단 말이에요, 이 분께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지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7, 80% 구간을 그냥 적정 구간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그 100%를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좀 거품이 꼈다 했잖아요. 근데 234%거든요. 보이시죠? 이 지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202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 거품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얘기들이 좀 너무 갈리고 있어요. 전망들이 누구는 뭐 거품이다 하고 누구는 괜찮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의 기존의 이제 그 S&P가 역사적으로 여름에 좀 약했거든요. 여름이라기보다는 8월에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좀 약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려하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고, 하반기 때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그 뭐야 상해 지수도 역사적 고점을 좀 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4천 찍을 거다 막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달라요. 극명하게 갈려요. 누구는 그럴 것이다, 누구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혼조 국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답은 간단하죠, 그죠? 그냥 현금 보유를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졌을 때만 그냥 차분히 소량씩 모아가면 되죠, 그죠? 만약에 좀 튄다, 그럼 좀 줄이면 되고, 그죠?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약간 그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만약에 꽉 채웠어요. 이렇게 종목을 상승을 주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그 비워두는 거예요. 차후에 다시 그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요. 아, 뺐는데 계속 더 가는데요 하면 다른 기업 보시면 되죠. 다른 기업 간단하죠, 그죠? 만약에 안 빠진다? 다른 기업 보세요. 이미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몇십 개 되잖아요. 벌써 이미. 그런 개념으로 주머니를 비웠다 채웠다 하는 게임 하듯이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돼요. 당장에 막 다 담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 말고, 확실한 증시 모멘텀이 확 복구되기 전까지, 회복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조심조심 하면서 가자고요. 현금 확보할 때는 과감하게 해도 돼요. 제가 어제 막 축제 분위기였죠. 그죠?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좀 재수없이 영상 초반부부터 오늘은 외국인이 좀 반대로 던질 것 같은데요? 이랬잖아요. 지금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성격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매도는 전혀 아쉬움 없이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시세를 또 주거든요. 저가 매수 찬스를. 지금 다들 물려 계시니까 좀 공격적으로 제가 막 주목 드리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몸을 사려도 되는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암튼 그 여러분들 계좌만 좀 얼른 정상화를 시켜 놓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중심적으로 며칠간은 그렇게 좀 할게요.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그래서 저점 타이밍이 왔을 때 쇼핑을 하려면 그 순간에 절대 물려 계시면 안 돼요. 현금 보유를 꼭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유럽 쪽으로 완연하게 이제 좀 증시가 그 정돈이 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가급적이면 조심조심 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 그 산업군의 뭐 2등주 아니면은 3등주 이런 식으로 3등, 2등, 3등이 지금 순환매가 막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점에서는 그 다음 주도 산업이 어떻게 될지,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연결 흐름을 보면은 대강 그림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일단 지금까지는 후궁전까지 왔죠, 그죠? 이어서 왔잖아요. 뭐 PCB 갔고, MLCC 왔고, 중간에 게임주 갔고, 그리고 또 반도체 후궁전 왔고, 오늘은 소재 부품주들도 갔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타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주도 산업이 뭐가 이제 딱 그 나타날 것이냐, 요걸 좀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 방향성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단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제조업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게 잘 가고 있어요. 재고 그 추라 순환이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재고가 안정을 찾잖아요. 그러면 수주 사이클이 탄력을 좀 받아요. 재고와 수주의 둘의 관계, 상관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반대로 약간의 균열만 생기더라도 금방 경로를 이탈해 버려요. 그래서 좀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여튼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도 좀 이슈가 되게 갈리더라고요. 이것도 테이퍼링 자체가 직접적인 긴축이라고도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돈을 계속 뿌려주다가, 그러니까 400억 800억, 그러니까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계속 매입해줬잖아요, 연준이. 그렇게 해서 그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시켜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걸 줄인다고 해서 그거를 직접적인 돈의 회수로 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맞죠, 말은 맞죠, 그죠. 근데 조심은 하셔야죠. 왜냐면 그게 곧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직접적인 돈의 회수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흐름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주식시장은 있잖아요,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선반영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의 악재까지도 끌어다가 미리 반영시켜요, 주가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반영 해가지고 주가를 끝까지 땡긴다, 하방으로, 그러면 이게 반대로 또 우리는 저가 매수 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히려 과도하게 빼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괜히 어설프게 지탱하거나 횡보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더 어렵거든요,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기대감에는 알파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한 것보다, 그 주가의 적정 수준보다 더 끌어당기는 그런 그 현상들이 많이 나요. 근데 반대로 공포감에도 그 알파가 붙거든요. 과도하게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 더 빼요. 오늘 그 신풍제 하한가 맞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현금 그 보유를 하라는 게, 이런 상황 국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중뛰게 횡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6월장, 올해 6월장 기억하시죠? 거의 그냥 그 움직임도 없이 멈춰 있었잖아요, 한 달 내내. 그 흐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음 상승 모멘텀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금 국면에서는 각 산업별로, 그러니까 쇼티지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주도 산업은 반도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부품 부족 현상이 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면서 여기서 이제 연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확실한 방향성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해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 시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다소 예민할 수 있어요. 작은 이슈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작은 이슈에도 좀 시세를 가파르게 낼 수 있거든요. 조금 조심하시죠. 지금 현재 국면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조심스럽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